2021년도에 우리나라도 특별 귀화자라고 하는 특별 귀화법으로 해서 이제 아프간인 난민들을, 난민이 아니죠. 그 아프간 탈레반 군주국, 그러니까 이슬람 군주국이 만들어지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그 아프가니스탄 국민,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를 도왔던 사람은 특별 이제 미라클 작전으로 이렇게 특별 귀화자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모셔서 지금 우리나라로 다 모셔왔는데요. 어찌됐건 1921년 8월에 8월에 아프가니스탄이 그 탈레반이 다시 카불을 점령을 하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2002년도에 미국의 항구적 평화작전을 통해서 무너뜨렸던 탈레반 정권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재집권을 했죠. 근데 이제 과연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의구심들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탈레반 정부에 대해서 이제 되게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포괄성이나 정도성이 결여돼 있다라고 하는 걸 제일 걱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부나 이런 것들이 국내외 합법성이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됐다라기보다는 내부 결속, 탈레반 내에서의 분파들이 서로 이제 나눠먹기식으로 이렇게 결속을 한 거라서 국제사회의 불인정, 지금은 인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다 이제 무슨 동결을 한 거를 풀어주고 있지는 않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국내외 저항을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지금은 높다기보다는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탈레반이 또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정부 구성을 약속한 바가 있는데 2021년 9월 7일 발표된 정부 구성 보면 여성하고 소수민족들이 다, 그다음에 시아파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원조와 투자가 받기 어려워진 게 이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소수민족들도 다 포함하고 거기 있는 내각 구성원 중에서도 이제 여성이나 국제사회가 걱정하는 것만큼 이렇게 배제적인 되게 이렇게 독단적이고 배제적인 정권이 아니라 진짜 무슨 열린 용광로 정부 소위 이렇게 해보겠다 했는데 포용적 정부 구성 약속했지만 그게 다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80촌족들이 33개의 내각 자리 중에 30개를 가져가면서 완전 이제 탈레반 부족주의의 탈레반 정권이 시작되는 거가 됐죠. 그리고 시아파가 완벽히 배제됨으로써 또 다른 이렇게 갈등을 이렇게 딱 낳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진영자, 33명, 내가 뒤에도 잠깐 나올 거지만 33명의 대부분의 내각 지명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탈레반 집권일 때 1996년도에 집권을 했을 때 일기 유명 인사들이 다 그대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탈레반의 집권이 지금도 요즘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더 차별받고 있다. 점점 완전 이슬람 탈레반 일기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아마 당연한 수순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탈레반의 재집권 역량하면 다시 탈레반 제1기 정권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파키스탄 파키스탄 자체가 아프가니스탄에 아직도 강력한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내부 역량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하크니 네트워크나 아니면 친서구 협상파랑 그다음에 이제 부족파에서 세 개 분파가 지금은 이제 그냥 화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직 내부 분열 가능성은 지금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20년간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무장 투쟁을 벌여온 탈레반들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카타르 도하에서 협상을 주도했던 온건파들. 이 사람들은 보통 2010년도에 원래 그러니까 미군한테 잡혀서 포획이 돼서 파키스탄에 있는 감옥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협상이 2017년, 2018년 협상이 재개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도하로 이렇게 넘어가서 미국과의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0년 이후부터는 지금 탈레반이 계속 치열하게 미국과 싸웠던 그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서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내부에 있는 탈레반 세력들에게는 되게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 이승만 대통령 같은 느낌일까요? 왜냐면 자기네들은 직접 이렇게 상해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싸우던 존재인데 그냥 꿀 빨고 편한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이랑 협상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뭐 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내부 갈등은 지금 크게 있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경 보수파 하크니 네트워크, 파키스탄과 연계된 파키스탄 그리고 외교 협상파 정치 세력 압둘가니 바르다르 바르다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총리로 있는 사람 외교 협상파 그다음에 중앙군 통제 세력 그래서 물라 모함마드 야쿠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탈레반 부족 내에서 싸웠던 중앙군 세력으로 있었던 세 세력이 지금 조금 약간 소위 말해서 계파 갈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탈레반 일기 정권 관련 경험이 없는 젊은 군 지휘관들이 원로 지도자들보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기 때 통치를 했던 탈레반 세력, 그래서 지금 5위층의 자리를 잡고 있는 세력과 지금 젊은 지도자층, 그래서 소위 말해서 2008년 이후부터 계속 현장에서 전쟁을 치렀던 젊은 세력들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직접 피해를 보고 싸웠던 세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탈레반 일기 지도층이 좀 약간 명망가고 그리고 좀 첫 번째 탈레반 96년 97년 아프간 94년 이후에 첫 탈레반 통치를 이뤘던 세력들을 존중을 하지만 이제 이런 거죠. 우리랑 비슷하게 586 세력들 이제 물러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밑에 세력이 치고 올라오는 것처럼 탈레반 내에서도 이제 진짜 전쟁을 이끌었던 젊은 세대들이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이 세력들이 오히려 더 강경하게 미국과 오히려 이제 일기 세력들은 일기 통치를 하고 실패한 경험도 있어서 미국과 국제사회, 국제놈을 좀 지켜야지 우리가 국제 원조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국제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노하우들이 생겼던 반면에 지금 젊은 지도자층들은 조금 더 강경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조직 내부 분열 가능성이 아직도 이렇게 있다라고 딱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팬데믹 사건도 그렇고 국가 지금 재정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프가니스탄이 이렇게 강경파들도 분명히 있고 내부 갈등은 있지만 이 강경파들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경제 재원이 부족하고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지금 이게 지금 미국이 지원했던 아프간 전국군 병력도 다 실직한 상태고, 그 다음에 탈레반 파이터들로 싸웠던 이 사람들도 과거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IS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이렇게 밀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전투 병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아프간 정부 내에 들어와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이 세력들이 다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수가 확보되고 국가 재정이 안정이 돼야지 소위 말해서 국가 운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부 갈등도 있고 하지만 국제사회랑 맞춰가면서 동결된 IMF 자원이나 여러 가지 동결된 자기 돈을 좀 받기 위해서 노력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지금 서로 이렇게 세 세력이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세 세력이 이렇게 싸움을 할 거지만 그래도 권력 투쟁을 할 거지만 이제 그 안에서 자기네들이 국가라는 거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수나 이런 게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게 겉으로 하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위장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제 경제 재원 부족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국제 글로벌 놈을 맞춰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긴 하겠죠. 그래서 우선 실패한 이런 얘기들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 모든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아프가니스탄 국가재건 계획이 소위 말해서 2002년도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고 이제 그 탈레반 세력을 무너뜨리고 이제 좀 약간 그 세속주의 정권을 세속주의 국가로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했던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추동했던 아프가니스탄 국가재건 정책을 이제 다 실패로 돌아간 거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였고 뭐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다양한 뭐 미국 의회 산하에서 하는 그 시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아프가니스탄 제거 특별 감찰기구가 있어서 그게 매년 그 미국 의회에 레포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19년간 1,450억 달러를 재건 자금으로 국방부 및 관계 기관들이 지출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서 830억 달러가 아프가니스탄 방위군 자금으로 다 들어갔는데 끝내는 8월 15일 날 우리가 2021년 8월 15일 날 봤듯이 그 막지도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냥 그러니까 쓰여졌던 자금 자체가 소위 말해서 국가 재건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국가 재건 성공으로 이루지 못한 것들이 이제 실패로 됐죠. 근데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카불 정권이 지방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데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를 꺼려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거기 그 시골이나 그런 이제 산간 지역이나 여기는 그 중앙 정부군의 그 공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라서 이걸 투자를 해서 인프라를 구축해 시켜줘봤자 이게 다 나중에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한테 뺏기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되니까 자꾸 그 카불이나 도심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그 개발을 했고 그 도심이 선생님들도 다 알겠지만 그 아프가니스탄 인구 구성의 도시화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는 30% 미만이거든요. 아프가니스탄. 그러니까 70%의 대다수의 인구가 이런 그 국가 재건 프로그램 안에서 포용되지 못하고 버려져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불만을 탈레반들이 잘 이렇게 흡수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국가 재건이 저렇게 큰 돈을 썼지만 실패한 거라고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데 가장 크게 요번 때 이제 선생님들과 잠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그 도하 협정이 그 탈레반 카불 정권이 배제되고 소위 말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그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나가는 데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탈레반을 이렇게 왜 못할 수밖에 없었냐 그런 내용들은 이제 선생님들도 다 아실 테니까 이게 넘어가고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법행정 입법조직기구 중에서 사법 기능을 어떻게 그 탈레반 이전에 그 카불 정권이 잘못해서 무너졌는지 또 그 공백을 어떻게 탈레반이 자기네들의 그 샤리아 법정을 잘 설립해서 국민들을 좀 보호하면서 갔는지 그거에 대해 그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확실히 그 여론의 마음을 얻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됐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딱 가면 예. 네. 이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탈레반 정부는 그 소위 말해서 그 지금 과도 정부가 아니라 지금은 정부가 됐죠. 아직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군주국 사법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 어떻게 얘네들이 하는 샤리아 법 체계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렇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는 확립이 안 됐는데 이거를 다만 탈레반의 재집권이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 그 사법체제 구축 실패로 인한 공백을 탈레반의 샤리아 법정이 성공적으로 대처한 것에 기인했다는 것을 알기에 샤리아 법정을 통한 사법체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5개월 전에 썼는데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2001년 탈레반 실각 후에 집권한 아프가니스탄 공화국 정부는 서부 국가의 사법체제를 적극 수용해서 현대적인 사법체제를 구축하였는데 탈레반 집권 이전의 아프가니스탄 중앙정부 시설 사법체계는 삼심제도, 우리도 삼심제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었고 민사, 형법, 행정, 군사재판을 분류해서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정부처럼 똑같이 사법체계를 구축해서 운용을 했습니다.